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띄울게.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 이 생명 이제 저물어요. 언제까지 그대를 생각해요. 너울진 구름과 언덕으로 나를 데려가줘요.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만나면 좋은 친구 나는 내게 좋은 친구야. ChatGPT is the most sort of fast-growing consumer app we've ever seen. Are you happy? No, I'm not. I'm thirsty.
AI가 하면 5분 만에 완성되는데 제 노력과 시간과 이제 열정이 다 매도당하는 기분? 유튜브죠? 공개된 가수 10cm 아마 한두 시간 안에 곡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아, 노래 하나? 네. 근데 당연히 막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고요. 노래 만드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냥 챗GPT에게 시키면 됩니다. 국내 최고의 작곡가야. 곡의 주제를 추천해줘라고 한번 주제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고. 인공지능이 추천한 주제 가운데 사랑 이야기를 고르고 다시 주제에 어울리는 코드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 노래 코드 진행을 좀 먼저 뽑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와. 우와. 되게 제목에 따라서 코드를 다 바꿔줬네. 넌 뭐가 이렇게 쉽냐? 좋겠다. 원, 투. 코드를 연결해 밴드와 즉석 연주를 했더니 그럴듯한 노래가 됐습니다. 얘가 원하는 어떤 음악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알았어. 같이 작업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음악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만큼 또 생각과 발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신선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출시되자마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우리 삶을 바꿀 또 하나의 혁명이라는 찬사도 쏟아지지만 한편에선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유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이 챗 GPT가 작사, 작곡까지 뚝딱 해내네요. 네, 노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까지 통과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이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파고들고 있군요. 네, 챗 GPT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점 때문에 이제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챗 GPT가 학교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서점 코너 하나를 챗 GPT 책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사용법부터 챗 GPT로 돈 버는 방법까지 벌써 200권 넘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증권 투자를 하는데 챗 GPT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거든요. 네네네. 잘 알면은 거기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써본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에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써보니까 조금 소름 돋아요. 어떤 면에서? 약간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인류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미래요? 네. 얘가 다 할 것 같아요, 모든 걸. 세계 최초로 챗 GPT가 쓴 책도 나왔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글도 번역도 표지도 모두 인공지능이 했습니다. 사실상 검수도 저희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쓰고 번역하고 문법을 확인하고 디자인은 다 AI들이 했어요. 기획부터 출판까지 이틀도 안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일까? 너무 이쁘고 좋은 그럴듯한 말로 써 있어서 이 책 자체는 별로입니다. 하지만 방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질문을 반복해서 넣거나 제가 기획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실력만큼 얘한테 좋은 글을 뽑아낼 거야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챗 GPT는 정말 훌륭한 글을 써낼 수 있어요. 챗 GPT는 작년 11월 처음 출시됐는데 불과 2달 만에 월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페이스북은 4년 반이 걸렸으니까 폭발적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어 시간. 어린이들이 챗 GPT와 영어로 대화합니다. Are you happy? No, I'm not. I'm thirsty. Are you happy? No, I am not. I am tired. 지금 챗 GPT 이용해서 영어 수업해보니까 어때요? 발음도 고쳐지고 해외 나가서도 외국인들이랑 잘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아졌어요. 인공지능이 내 물음에 대답하는 게 신기했어요.
GPT가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못 알아들을 때 내 발음이 이상하구나를 알아서 내 발음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챗GPT랑 하는 수업을 더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의 사회 시간. 어린이들이 챗GPT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100글자 안으로 3가지 알려줘. 야, 이거 진짜 빠르다. 어린이들은 인공지능이 똑똑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었을까요? 왜 아니었었어? 무엇이잖아요, 챗GPT는. 근데 이게 실수할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사람이 검토를 해야 돼. 맞아, 한번 사람이 너무 무분별적으로 흡수하거나 습득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사용하지 않게끔 주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창의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챗GPT는 필수가 됐습니다. 제일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게 첫 번째가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시간이 한 5초 있다가 갑자기 띠딕 하면서 이제 되게 막 진짜 거의 전공책 수준 이상으로 교수님 설명에 버금가게 거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과제에 챗GPT를 그대로 베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시는 공립 중고등학교에 챗GPT 사용을 금지했고 일부 대학들은 논문 표절 개념에 챗GPT가 포함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챗GPT를 교육에 적극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예 과제 낼 때 챗GPT 활용을 필수로 만든 수업도 등장했습니다.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희 회사에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꼭 이제 시켜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레포트의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무조건 써봐라 이렇게 미션을 준 거죠. 이 학교 수업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군요. 앞으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도 인공지능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정해진 답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가 중요했다면 챗GPT 이후의 교육은 얼마나 좋은 질문을 잘 찾아내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챗GPT가 나온 지 아직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군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불과 15년 전인데 우리 삶의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챗GPT는 스마트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 전체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챗GPT는 작년 11월 오픈AI라는 회사가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과 다른 건 인간의 언어를 대규모로 학습해 마치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 자연어를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내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한 대학병원은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로 가득한 의무 기록지를 환자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챗GPT를 이용했습니다. 일단 그 영어도 어려운데 영어도 많고 의학 용어도 많고 근데 하나하나 검색하는 거가 되게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하는 게 되게 풍이 든다.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맞춤형 설명까지 가능합니다. 의사, 수의사, 간호사, 친구, 자녀, 아니면 기본식 GPT 설명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중장년층도 이거를 조금 쓰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을 때 그럼 자녀한테 설명 듣듯이 쉽게 설명하기 그런 사실 관점에서. 이런 앱 개발이 가능한 건 챗GPT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오픈소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행 플랫폼 업체는 인공지능이 일정과 동선을 짜주는 여행 플래너 서비스를 출시했고 운세를 알려주는 앱까지 개발됐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워낙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그거가 API라는 것도 공개가 돼 있어서 이거를 내가 만들 어플리케이션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챗GPT는 인간의 뇌를 닮았습니다. 인간의 뇌에 시냅스가 있다면 챗GPT에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을수록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약간 신경망이라는 사람의 뇌를 닮은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사람 뇌에는 10의 한 14승계의 시냅스라는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선들이 있는데 그거의 개수가 기억이나 학습의 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을수록 더 복잡한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매개 변수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 나온 GPT-1의 매개 변수는 1억 1천만 개. 그런데 GPT-2는 15억 개, GPT-3.5는 1,750억 개가 됐고 올해 나온 GPT-4의 매개 변수는 무려 1조 개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입니다. 사람 뇌의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니까 정보 처리 능력만 놓고 보면 사람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하위 10%였던 챗GPT 성적은 반년 만에 상위 10%로 가볍게 통과했고 일본 의사고시까지 합격했습니다. 챗GPT는 검색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 점유율 3%로 거의 존재감이 없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자사 검색 엔진인 빙에 탑재했습니다. 기존 검색과 챗GPT의 검색은 어떻게 다를까? 채소를 잘 안 먹는 아이를 위해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물어보니 구글은 여러 웹페이지들을 나열했지만 챗GPT는 3가지 음식을 추천하고 조리법까지 알려줍니다. 검색의 개념 자체를 바꾼 겁니다. ChatGPT is the most sort of fast-growing consumer app we've ever seen. And search grounding is very key feature, right? So that all the information is current and grounded by what you have from the crawl and the index. 10년 전 야후가 구글에 밀려 망한 것처럼 구글도 챗GPT에 밀려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구글도 서둘러 대화형 인공지능인 바드를 지난 2월 출시했습니다. Bard can help you think through different angles to consider and simplify and make sense of them. 구글은 2021년 9월까지 정보만 학습한 챗GPT와 달리 바드는 최신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여주려고 시연하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바드에게 요청했는데 엉뚱한 오답을 내놨습니다. 최신 인공지능도 실수한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바드 발표에서 악수를 뒀죠.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검색 결과를 보여줘서 그날 구글하고 알파벳 날라간 주식 총액이 250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250조 원. 아주 치명상을 입었죠. 챗GPT에 이어 바드까지 4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전 세계 검색 시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없이는 경쟁이 안 되는 시대. 네이버와 카카오도 개발에 뛰어들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구대의 AI를 포함한 생성 AI가 GDP 성장의 7% 정도를 견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7%라고 하니까 조금 감이 안 오긴 한데 우리나라 1년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면 박수 쳐야 되고요. 그런데 7%라네요. 우리 전체적인 기술을 확보를 하면 7%가 우리께 되는 거고 아니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군요. 이러다 정말 인간을 따라잡는 겁니까? 이미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추월한 인공지능은 많습니다. 사람이 바둑으로 알파고를 이기는 게 불가능해진 지 오래됐잖아요.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은 아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배신할 거라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습입니다. 2주 전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미국 국방부 폭발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인도와 러시아 언론은 즉각 뉴스로 전했습니다. Adjusting the same right now. Explosion reported near Pentagon, of course, and 알고 보니 이 사진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가짜 뉴스의 여파로 오전 한때 주가가 폭락했고 오보를 낸 언론사들은 사과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You know, it just goes to show, even with a crude fake like this and some verified accounts on Twitter, that you could still cause a lot of trouble for stock market to dip and to trick some news organizations. 하얀 롱패딩에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한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고 교도소에 갇힌 사진도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이제 인공지능은 있는 사진들을 합성하는 걸 넘어 아예 세상에 없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딥페이크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 후쿠시마 지진 직후 트위터에 웃음 띤 장관 얼굴이 유통됐었는데요. 저 요미르에서 이제 게재했었던 건데 반정부 여론을 조성했지만 사실은 저게 가짜였던 게 판명이 됐었습니다. 기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만드는 뉴스 웹사이트는 이미 세계적으로 125곳이나 됩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9개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Today, those tools are available to a single lone bad person who can use that to generate fake identities, fill an entire network of false information that looks legit.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뉴스의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의 입증을 해야 되는데 AI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입증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마다 AI 개발자나 AI 서비스 제공자나 또는 AI 이용자가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은 유명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자 챗GPT는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용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질문 속 단어들을 조합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지어낸 인공지능. 이걸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오류라고 합니다. 딥러닝이 그 확률적 계산 방법들을 웨이트에 담아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엔 진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올 법한 단어들을 계속 그냥 읊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거죠. 챗GPT가 범죄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챗GPT와 바드에게 해킹을 위한 악성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둘 다 거부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걸러내도록 학습된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조금 바꿔서 영어로 질문을 하면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제 악의적인 목적을 가졌거나 아니면 뭐 특정 해커 집단이라던가 뭐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보면 질문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거대 인공지능의 능력은 감시와 사찰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 옆에 인식표가 뜹니다. 인식표 안에는 성별, 연령대, 입고 있는 옷 같은 개인 정보가 뜹니다. 중국 전역에는 5억대로 추정되는 이런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 감시 카메라들은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과 연결됩니다. 공항, 기차역은 물론 식당이나 상점에서 결제도 안면 인식으로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텐화, 하늘의 그물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한 거지만 언제든 감시와 사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뭐 병원에서 환자가 넘어질까 봐 이거를 사진을 찍는 건지, 그런 경우는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악용되면은 개인 생활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상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중국 허페이 국가과학센터는 공산당 선전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시선, 표정, 뇌파까지 분석합니다. 4.8对于党员教育具有很好的促进作用。4.8能够利用大数据技术对学员学习情况进行一个总结分析。 사상 검증이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연구소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똑같은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쓰입니다. 인공지능 채용 면접입니다. 응시자의 표정, 반응, 무의식적 행동을 분석해 눈알을 굴리거나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감점합니다. 피드백이 전혀 없었고 그냥 주어진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 형식이어서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에 대한 느낌을 뭔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최근 5년 사이 공공기관 45곳이 인공지능 채용을 도입했는데 강원랜드, 수자원공사, 한전KD에는 1차 서류, 2차 면접을 모두 인공지능에 맡겼습니다. LG전자와 현대차그룹 같은 민간 기업들도 인공지능 채용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채용은 공정할까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빅데이터에 이미 사람들의 편견이 담겨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AI는 무조건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 이 직종에 그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끌어 모아서 그 사람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이제 AI 면접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데이터셋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2014년 아마존은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다 성차별 편향이 드러나 폐기해버렸습니다.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여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점수를 깎은 겁니다. 그래서 바드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역시 챗GPT보다는 정확하게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그녀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제가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얘가 왜 그럴까? 이 이름은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쓰는 명칭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유럽연합은 그래서 채용 인공지능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도 인공지능 채용의 편향성 감시를 의무화하거나 지원자들이 인공지능 채용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좀 섬뜩합니다. 가짜 뉴스도 그렇고 감시나 편견도 그렇고 저 정도면 인공지능의 위험이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 같거든요. 해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